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자료 2의 4번입니다. 2의 4번이거든요. 여기서 간단하게 제가 표시를 해드릴게요. 임차인이 3월 1일 날 확정일자를 받았더니 쓸데없이 받았네. 전입신고 안 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3월 2일 날 건저당권이 설정되고, 이거 보니까 3월 3일 날. 이 사람이 그때 가서 허급 비급 전입신고 하였다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좋습니다. 임차인의 대항력은 언제지? 그러니까 전입신고 이때 했잖아요. 3월 언제입니까? 4일날 몇 시? 이 길이니까 오전 0시. 이제 확정일자 조금씩 빨리 말씀드립니다. 확정일자 언제? 3월 언제? 4일 오전 0시. 그죠?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면적은 뭐를 전제한다더라? 대항력을 전제한다더라. 따라서 확정일자 3월 1일날 받아놨다 손치더라도 임차인의 대항력은 이제 3월 4일 오전 0시로 발생되면은 3월 4일 오전 0시 땡! 할 때 그때 나도 확정일자 우선 면적권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건저당권, 저당권에 의한 우선 면적권입니다.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면적권, 저당권에 의한 우선 면적권 언제? 저당권 언제 설정됐습니까? 3월 2일이죠. 그러니까 3월 2일 몇 시? 주간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주거용 부동산에 있어서 점검해야 될 사항은 뭐다? 첫 번째가 낙찰자가 임차인을 인수해야 되는지 인수 여부하고, 두 번째 그 임차인이 배당을 받는다고 과연 얼마를 배당받을 것인가, 배당 관계. 요거는 이제 일반 타자 인수 여부. 당연하죠. 인수하는지 안 하는지 그 관계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인수 여부, 두 번째가 이 배당 관계다. 그럼 인수 여부를 따져보자. 인수 여부는 뭐지? 그러니까 말소 기준 권리 뭐고, 그러니까 3월 2일 주간이더라 이거 나옵니다. 임차인의 대항력은 언제 발생됐노? 보니까 3월 언제입니까? 4월 오전 0시죠. 3월 2일 주간대 3월 4일이니까, 야, 요거 빠르니까 이거 경매신 매각으로 소멸한다더라. 따라서 낙찰자한테 잭소리 못한다더라 이렇게 됩니다. 여기 1번 타자입니다. 인수 여부. 두 번째 뭐다? 이제 배당 관계 여부를 따져보자더라. 배당 관계 보니까, 저당권에 의한 우선 면적권 3월 2일 주간인데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면적권 언제? 3월 4일이죠. 둘 다 우선 면적권 가지고 있는데 우선 면적 빠른 게 어떤 겁니까? 저당권이 따라서 네가 1등 먹어라. 너는 뭐다? 2등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하시기 바라고. 자, 근데 얘 5번을 보시니까 3월 1일 날 전입신고하고요. 4월 1일 날 저당권이 설정됐죠. 그리고 5월 1일 날 확정일자를 받아놨어요. 전입신고 먼저 한 건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또다시 임차인의 대항력이 언제지? 3월 1일이니까 언제입니까? 이 길이니까 3월 2일 오전 0시.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면적권 언제 내기죠? 확정일자 언제 받았습니까? 5월 1일 날 받았죠? 그러니까 5월 1일 주간이란 말이에요. 확정일자는 이 길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당일날입니다. 5월 1일 몇 시? 동사무소 9시 문 여니까 주간이다. 저당권에 의한 우선 면적권 언제지? 4월 언제입니까? 1일이죠? 4월 1일. 등기수 몇 시? 9시니까 주간. 이야, 이거 봐라. 첫 번째 임차인에 대한 분석할 적에는 임차인을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인수는 뭐다? 말소 기준 권리가 어떤 게이고 4월 1일 저당권 요거다. 이거죠. 두 번째 임차인의 대항력이 언제지? 3월 2일 오전 0시. 야, 이거 봐라. 이거 빠르죠? 빠르니까 낙찰자한테 대항을 할 수 있는 인수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보니까 배당 관계를 따져보자. 그러니까 저당권에 의한 우선 면적권,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면적권, 우선 면적 보니까 우선 면적 순위가 저당권이 4월 1일 주간이잖아요. 확정일자 언제입니까? 5월 1일 주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면적 너는 1등 먹어라. 너는 뭐다? 우선 면적 너는 2등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 이렇듯이 보니까 낙찰자한테 인수, 즉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인데 배당 관계에 있어가지고 뭐다 이게? 후순위인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경우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를 또 볼 수가 있거든요. 자, 보시니까. 건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근데 먼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했거든요. 근데 확정일자를 나중에 받았더라 이렇게 나갑니다. 임차인의 보증금액이 만약에 5천만 원이다. 근데 건저당권자의 실제 채권액이 5천만 원이 있더라. 이 물건에 대해서 배당을 한다 이거죠. 배당을 하는데 배당 금액은 얼마더라?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8천만 원이 배당할 금액이다. 이 금액은 어느 정도 아웃라인 윤곽이 잡히잖아요. 왜냐면, 내 물건, 이 물건 내가 얼마에 쓴다는 거야? 그러면 이 배당 금액은요, 사실은 본인이 쓴 금액, 낙찰 금액에서 경매 비용 한 3,400만 원 먼저 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마 한 8,500 정도 쓴 것 같아요. 8,400 정도 쓰니까 거기에서 경매 비용 3,400만 원 먼저 제하고 나서 나머지 순수한 잔액 금액이 배당할 금액이다. 그러니까 8천만 원이 만약에 배당할 금액이라면 이랬을 경우에 임차인의 대항력은 저당권보다 빠르단 말이죠. 빠르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낙찰자가
낙찰자 인수사항이 됩니다. 그런데 확정일자는 저당권보다 나중이죠, 그죠? 따라서 우선 밴드 순서는 저당권 너 1등이야. 확정일자 너 뭐다 2등이야. 이렇게 나갑니다. 이러다 보니까 1순위로 해서 배당을 해준다. 건저당권이 이 사람 채권액이 얼마입니까? 5천만 원이죠? 5천만 원 받아가. 그 다음에 2번 해서 8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빠져나가니까 나머지 얼마 남습니까? 3천만 원 남죠? 이 순위는 뭐다? 이 임차인은 확정일자에, 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확정일자는 뭐다? 경매시. 경매시는 대단한 힘을 발휘한다. 여기 나옵니다. 확정일자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확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확정일자 받아 나왔네. 근데 그때 임차인은 확정일자에 건저당권에 우선 변제권 5천만 원 다 받아갑니다. 자기 채권액을. 우선 변제권은 어쨌든 자기 채권액 전액에 대해서 우선해서 변제받아간다. 누구보다도 후순위 권리자잖아요. 그죠? 요 건저당권도 우선 변제, 확정일자도 우선 변제인데, 우선 변제권은 뭐다? 앞선 권리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을 주장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선 변제권은 소급효가 없다. 따라서 뒤에 있는 권리에 대해서만 우선해서 변제받아간다. 근데 저당권 입장에서 뭐다? 보니까 후순위 권리에 대해서만 우선해서 변제받아갈 권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5천만 원 다 받아갑니다. 그러고 나서 나머지 3천만 원 남았네요. 3천만 원만 임차인은 배당을 받습니다. 야, 그런데 이 임차인은 말소기준 권리인 건저당권보다도 먼저 전입신고에서 떡 버티고 살고 앉아있다 이거죠. 살고 앉아있다. 이랬을 경우는 어떻게? 5천인데 3천 받았네. 그럼 낙찰자 어떻게? 2천만 원을 인수한다는 거. 어쨌든 경매 사건에 있어서 말이죠. 말소기준 권리인 건저당권 등보다도, 건저당권 등입니다. 보다도 먼저 임차인이 전입신고 되었다. 그러면 가가 도대체 경매 결과 얼마를 배당받아간가? 요거는 우리 계산기 열심히 두들겨가지고 배당표 작성을 확실하게, 진짜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대충 그 까이렇게 넘어가면 안 된단 말이죠. 확실하게 배당표를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 보셔야 된다는 거. 그러면서 또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봐가지고 예를 들자면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건 자료에 없는데 A라는 사람이 이때 먼저 전입신고했습니다. 전세 보증 금액이 5천만 원입니다. B라는 사람이 저당권 설정했어요. 그러고 나서 A가 이때 보증 금액을 정액을 했습니다. 얼마? 1천만 원. 1천만 원 정액했으니까 합이 얼마? 보증 금액이 6천만 원 된다. 이렇게 보다 이겁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 저당권자가 나중에 경매 신청을 했습니다. 자, 경매 신청했다. 그럼 일단 말소기준 권리를 잡자. 요거 잡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어가지고 임차인은 현재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법원에다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분명히 이 사람은 전세계약서 5천짜리 하나하고 1천만 원 정액한 거 하나 해가지고 6천만 원짜리 계약서 이렇게 토탈 2개를 제출했을 겁니다. 자, 경매시 배당 결과 이 임차인이 A가 4천만 원을 만약에 배당을 받는다면 우리 그렇게 보자 이겁니다. 만약에 4천만 원 받는다 이거죠. 그럼 이 임차인의 보증금액이 얼마입니까? 6천만 원이죠. 이야, 6천만 원인데 임차인이 4천만 원 배당 받는데 그럼 어떻게 이 임차인은 어쨌든 경매 절차상에 있어서 자기 보증금 2천만 원을 회수 못한 거 아닙니까? 이랬을 경우 낙찰자는 과연 2천만 원을 부담해야 될 것이냐? 아니올시다. 얼마만 부담하면 되지? 1천만 원만 인수하면 뺑 끝난다. 왜? 그러니까 임차인이 말이죠. 이렇듯이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에 저당권 설정된 그 이후에 보증금액을 정액했단 말이죠. 정액했다 할지라도 이 임차인은 분명히 낙찰자한테 대항은 할 수가 있어요. 대항은 할 수가 있는데 단지 정액한 이 금액까지도 낙찰자한테 다 대항을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저당권 등이 설정되기 이전에 보증금 이 금액에 대해서만 낙찰자는 어떻게? 나름대로 대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니 얼마 받았노? 4천만 원 받았죠? 알았어. 니 5천만 원에 4천만 원이니까 1천만 원만 인수한다. 이렇게 접근하자는 거. 만약에 정액한 보증금 1천만 원까지도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된다면 그때는 말이죠. 상대적으로 정액하기 전에 설정된 저당권자 B의 지위가 상당히 불안정해질 거 아닙니까? 그죠? 야, 이거까지 인수해야 된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떻게 금액을, 이탈 금액을 다운할 거 아닙니까? 낮춰버린다고 하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 뒤에 임차인 A가 들었을지 B가 들었을지 C가 들었을지 보증금 1천만 원 정액할지 2천만 원 정액할지 모른단 말이죠. 만약에 법이 6천만 원 정액한 보증금 이 부분까지도 낙찰자가 인수해라 그러면요, 요런 가지고 장난을 잘 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대법원 판례입니다. 임차인에 대한 그 인수금액, 즉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에 대한 인수금액 뭐라게? 저당권 등 말소기준 권리 이전의 보증금액 여기에 국한시킨다. 따라서 1천만 원만 낙찰자가 인수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조해서 이해를 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이번에는 이쪽으로 쭉 오셔가지고 예 6번입니다. 예 6번이요.
예, 유권 가니까, 아이고, 뭐 복잡하네. A 전입 B 확정, C 전입 확정, A 확정, B 전입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어떤 한번 풀어보죠, 8월 1일 날 A가 전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9월 1일 날 B가 확정을 했네요. 받았네요. 또 보니까, 예를 들어 10월 1일 날, C가 전입도 하고 확정을 받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1일 날 A가 복잡하죠. 확정받고 그 다음에 12월 1일 날 B가 전입시켰어요. 아이고 뭐 복잡해. 이거 복잡한 거 하나도 없어요. 봐가지고 8월 1일 9일 12월 1일까지 쭉 됐단 말이죠. 이랬을 경우에 과연 임차인들이 자료에 보시면 보증금액 전부 다 이게 임차인은 5천만 원, B가 얼마나 나와 있습니까? 6천만 원, C가 얼마? 6천만 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우리가 다음에 공부할 그 최우선 변제금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현행 서울 같은 경우에 임차인들이 보증금 등 일정액 해가지고요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보증금 4천만 원 이하인 자는 얼마 1,600만 원에 대해서 최우선 변제 금액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4천만 원에서 단돈 1원이라도 초과하게 되면요 1,600만 원에서 1원 땡겨도 한 푼도 못 받아요. 그런데 보니 임차인은 전부 다 얼마? 5천, 6천, 6천이니까 이 사람들은 뭐다 최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왜? 보증금액 4천만 원 초과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인들 간에 있어서도 선후가 가려진단 말이죠. 자, 이 사람들이 최우선 변제 1,60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금액 4천만 원 초과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최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없어져 버립니다. 최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없어진다. 최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없어진다. 그럼 두 번째 2번 타자로서 뭐에 의해서 선호를 가진다. 최우선 변제 권리가 없다 그러면 2번 타자가 이제 우선 변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참고로 또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지난 강의 시간 때 말씀드렸습니다. 말소기준 권리보다도 먼저 전입신고한 임차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배당표를 작성해보자. 배당표를 작성해서 그 임차인이 얼마를 배당받아가는지 그걸 안다는 전제에서 엑셀런트 이런 말씀드렸는데 자 배당표를 작성하자. 그럼 요거 좀 기억하십시오. 배당표를 작성하자. 그럼 배당 순위가 이것도 1순위 이렇게 나갑니다. 또 2순위 이렇게 나와요. 1순위 뭐지 이게? 최우선 변제권 나옵니다. 2순위는 뭐지? 그러니까 우선 변제권 이렇게 나갑니다. 자, 우리는 물론 이제 1순위 이전에 0순위를 해가지고 경매 비용이 빠져나가요. 그 밑에 3순위를 보면은 보통 변제권자, 일반 보통 채권자들한테 배당이 주어지는데 0순위 같은 경우는 경매 비용이 한 3, 400 정도 된단 말이죠. 근데 내가 실제 낙찰 받은 금액은 뭐 한 몇억 되는데 그게 3, 400은 뭐다 조족지열이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러고 나서 2순위 이후에 3순위는 뭐다? 일반 보통 채권자들한테 우선 변제권자, 우선 변제권 하니까 뭡니까? 물권 내지 물권화된 권리. 우선 변제권 하니까 물권 내지 물권화된 권리가 우선 변제권이다. 이런 말씀 제가 지난 시간에 또 수없이 말씀드렸거든요. 물권 이코로 뭐다? 우선 변제권. 그런데 경매 사건에 있어 보면은 이런 우선 변제권을 가지는 권리자들조차도 자기네들 채권액을 전액 다 회수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황차 이 사람들조차도 자기네 채권을 다 회수 못하는데 어디 밑에 있는 꼴찌가 배당이 주어지느냐 해서 이건 이제 표시를 안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요 배당순위, 배당표를 작성하자. 그럼 1순위 누구지? 최우선 변제. 2순위 누구지? 우선 변제. 자, 그럼 여기서 보시니까 최우선 변제 있죠. 최우선 변제. 우리나라 그거 참 쉽습니다. 최우선 변제. 여기 뒤에 우선 변제권 있잖아요.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이 뭡니까? 그러니까 우선 변제권자보다 먼저 받아가는 게 최우선 변제란 말이죠. 그죠? 우선 변제권. 자, 그러면 우선 변제권, 뭐지? 물권 하니까 이게 저당권, 확정일자, 이게 다 물권, 이게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구나. 그죠? 근데 최우선 변제권은 뭐지? 우선 변제권자보다 먼저 뭐를 조그만 일정 금액을 먼저 받아간데 이게 최우선 변제랍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니까 현행 서울 또 이제 보면 수도권 정비 계획법상에 과밀 억제 권역이 있답니다. 그 과밀 억제 권역에 소재하는 주택 경우에 있어가지고는 현재는 보증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인 데는 얼마 1,600에 대한 최우선 변제가 있대요. 최우선 변제인데 보니까 이 사람들은
거기서 초과했기 때문에 최우선 면제권이 없어요. 그럼 최우선 면제권이 없으면 어떻게 이제 2번 타자로 넘어가잖아요. 최우선 면제권 없지. 이제 우선 면제 따진다. 우선 면제 따지니까 배당순위, 최우선 면제, 우선 면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서 이것도 지우겠습니다. 하셔가지고. 근데 우선 면제 순으로 따지자 하니까 임차인 A는 8월 1일 날 전입신고했다. 이때 뭐 대항력이 언제나 뭐 그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A의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는 언제다 보니까 이 사람이 11월 1일 날 확정일자 받아버렸잖아요. 그럼 어떻게 11월 언제? 1일 날 매치 주관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B는요. B 사람 쓸데없이 뭐 확정일자만 먼저 받아놔버렸네. 전입신고하는 상태에서 확정일자 받았는데 확정일자 효력은 전혀 발생이 안 된다는 말씀 제가 또 들었습니다. B는 그러면 이 사람 언제 전입신고했습니까? 이거 12월 1일에 맨 꼴찌로 전입신고했다 이거. B 너 확정일자 언제? 12월 1일 몇 시 주간부로 해서 우선 면제권이 발생된다 이거지. 그럼 자 마지막으로 C 임차인 C입니다. C 이 사람 상당히 똑똑해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 언제? 10월 1일 날 전입신고하면서 동시에 그냥 동사무소 가가지고 계약서에 도장을 확정일자를 탁 받아놨습니다. 그럼 C의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면제권은 언제더라? 10월 1일 날 이 사람 전입신고했잖아요. 10월 1일 날. 죄송합니다. 요거 잘못됐습니다. 우선 B 같은 경우는 정말로 죄송합니다. 12월 1일 날 전입신고했죠. 그러면 요 임차인의 B의 확정일자 우선 면제권은 언제? 12월 2일이 됩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왜냐면은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권은 뭐를 전제를 한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려놓고 나서 실수를 안 해요. 그죠?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권은 뭐를 전제를 한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대항력을 전제를 한답니다. 근데 임차인의 B 대항력은 언제입니까? 12월 2일이잖아. 12월 2일 몇 시? 0시죠. 따라서 12월 2일 오전 0시부로 해서 B는 이때 확정일자 받아놔도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러다 띠디디디디디 12월 2일 오전 0시 땡 하니까 그때 가서 확정일자 대항력이 발생되니까 그때 가서 확정일자 이렇게 나와버립니다. 자 그러면 C의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면제권은 언제냐? 이 사람 10월 1일 날 받아놨거든요. 그럼 좋다.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면제권은 뭐를 전제로 한다 하더라? 임차인의 대항력을 전제한다. 대항력이 언제 발생됐지? 10월 언제입니까? 저는 10월 1일 날 했으니까 10월 언제? 10월 2일 몇 시? 오전 몇 시? 0시 이렇게 됩니다. 이야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임차인들 간에 있어서도 분명히 선후가 가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 있어서 뭐 7가구, 8가구 살고 있단 말이죠. 그 중에서 보면 활짝 웃고 나가는 임차인이 있는 반면에 죽이라 살리라 하면서 나가는 임차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빠른 사람은 먼저 받아간다. 이야 보니까 여기 확정일자에 의해서 등수를 매겨보자. C가 제일 빠르죠. 10월 2일이니까 너 1등 먹어라. 그 다음에 이제 A가 11월 1일 주간부로 확정일자 받았으니까 이 사람은 8월 1일 날 전입신고해도 확정일자 나중에 받았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그런데 11월 1일 주간이니까 너는 우선면제 확정일자 우선면제권이니까 2등 먹어라. B는 언제지? 어이구 너 확정일자 괜히 쓸데없이 받아놨구나. 받아놔도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너는 우선면제 넌 3등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배당이 진행이 된다는 거니까 이렇게 보시니까 확정일자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주택이 경매가 되었을 경우는 적나라하게 이렇게 임차인들 간에 있어서 선후가 확 구분되어진다는 거.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보시니까 A는 말이죠. C보다도 먼저 전입신고했잖아요. 그죠? 한 두어 달 먼저 C보다도 먼저 전입신고했어. 근데 순위는 C가 1등이고 A가 2등이거든. 왜 그러냐? 그럼 당연한 거예요. 왜? A, 네가 확정일자를 C보다 나중에 받았으니까 나중에 받았으니까 당연히 너 2순위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나서 B는 확정일자만 받아놨더니 아무 쓸모없어. 아무. 뭐를? 전입신고 언제 했냐 이게? 12월 1일 그래 너 어떻게? 그 다음날 12월 2일 오전 0시부로 해서 너 발생되니까 너도 확정일자 우선면제권도 역시 마찬가지 12월 2일 대항력이 발생되는 오전 0시. 요거 여러분들 말이죠. 권리분석 하시면서 가지고 오전 0시에 발생되느냐 임차인의 확정일자 우선변제권이 주간에 발생되느냐 요거 여러분들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구분 잘 하셔가지고 오전 0시냐 주간이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권리관계가 확 뒤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잘 정리하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요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권은 뭐를 전제로 한다? 임차인의 대항력을 전제로 합니다. 예, 대항력을 전제로 하는데 대항력이 없다. 적천 입신권 안 해버렸어. 그럼 확정일자 임대차 계약상에 뭐 100번, 1000번 찍어본들, 너들너들 할 정도로 찍어본들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권 효력은 전혀 발생 안 된다. 따라서 뭐가 전제가 된다? 임차인의 전입신고에서 대항력을 갖추라. 대항력을 전제로 한 확정일자. 확정일자 뭐지? 우선 변제권이니까 물권 화된 효력. 그럼 배당 순위가 어떻게 되지? 1등이 최우선 변제권이래. 2등이 뭐? 우선 변제권이. 최우선 변제가 뭐지? 그러니까 우선 변제권보다도 먼저 받아가는 게 최우선 변제권이래. 근데 최우선 변제권자가 없어. 그러면 그 다음 타자는 누굽니까? 우선 변제권. 따라서 배당표 작성한 데서 1순위 누구? 최우선 변제. 2순위 누구? 우선 변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예 7번 이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